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 양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effort saving 그 단어 가지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동일한 단어를 가산명사로 쓸 때, 불가산명사로 쓸 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또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오늘은 서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볼게요. 모든 한국 남자는 군복무를 해야 한다. 군복무가 의무다. 이런 말 할 때 All Korean men must perform military service 이렇게 씁니다. 불가산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더를 붙인다던가 어를 붙인다던가 굉장히 이상하고요. 안 되고요. 복수를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 가면은 잡초도 뽑고 뭐 예. 근데 그게 아니고 serv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이게. serve가 뭐예요? 섬기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서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서브하는데 혹은 국민을 서브하는데 밀리터리하게 서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걸 만약에 이제 동사로 쓴다면 they must serve. 또 이거 이제 잘못 쓰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serve the army. 이러면 서브의 대상이 군조직이에요. 군조직이 나의 서브의 대상이진 않죠. 예.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serve the nation 하든가 serve the country 합니다. 국민을 서브합니다. 그런데 군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자동사로 쓰는 게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사로 serve 해야 돼요. 뭐 for 3 years 이해되시나요? 예. 뭐 평균에서 2년이다. For an average of For about 2 years 할까요? For about 2 years in the army. 이거는 그 기간이 뒤에 나오는 게 더 좋겠네요. 예. 다시요. 그러니까 serve the army 하지는 않습니다. 이 군에서 서브하죠. 복무합니다. 자, 이거 불가산.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서브하는 거예요. 내 민족에 혹은 뭐 국가에 서브합니다. 그런데 밀리터리하게 서브하는 거예요. 자, 그럼 military services 이런 말도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보시죠. They sell military services to dictators in Africa. 뭐가 떠오르세요? 용병 집단 얘기죠. 그들은 밀리터리 서비스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독재자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싸워주기도 하고 첩보, 정보 수집 활동을 해주기도 하고 걔네들 군 조직이 형편없으니까 훈련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들이죠. 서브함을 셀할 수는 없어요. 서비스들을 셀하죠. 뭐 이걸 하든지 프로바이드 하든지. 프로바이드 다음에는 for 아니냐, to 되냐? 됩니다. 프로바이드도 give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to를 쓰셔도 됩니다. for를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armed services are asking for more resources. 자, 여기서는 밀리터리는 좀 어색해요. 여기서는 armed services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육해공군 개별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도 있죠. 이곳들이 지금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예산 늘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함이라는 아이디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건 가산이죠. 이건 집단이죠. 인간 집단, 단체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조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military service였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Military service is a basic duty. 이것은 기본적인 의무다. 이거는 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터리하게 서브하는 거죠. 즉 군복 입고 총 들고 서브하는 거예요. 영국 같은 곳에서는 아마 영국일 거예요. 영국 같은 곳에서는 내셔널 서비스라는 말도 씁니다. 내셔널 서비스 하면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서브하는 거예요. 나라에. 그게 군복무인 거죠. 그래서 내셔널 서비스가 군복무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 자체는 군복무라는 의미가 원래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쓰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뭐 1년간 어디 복무하게 한다, 어디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뭐 2년 동안 기본적으로 뭐 뭐 도로 보수를 하든지 국가를 위해서 여러 형태로 서브하게 하자. 군복무도 거기 하나 들어가고 그렇게 국민으로서 서브하는 거를 말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역이라는 게 있죠. 뭐 동사무소 근무하기도 하고
자, 이거 서브하는 거고요. She dedicated her life to the service of the poor. 이건 뭐냐면 더 푸어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서브하는데 자기 삶을 바친 겁니다. 머더 테레사 생각나시죠? 예. 이걸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She spent her life 뭐 하면서 삶을 보냈느냐? Serving the poor. 이들을 서브하면서. 이때 서브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내가 수녀가 되거나 사제가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제들이 하는 게 이거죠. 신을 섬기는데 자기 삶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러죠. 신을 섬기는데 이건 동적인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신을 섬기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요일마다 아니면 뭐 정해진 날마다 이제 찬송가 부르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예배죠. 예배. 예배라는 의미로 서브를 쓰시게 되면 이제 그건 가산 명사가 되죠. 그건 이벤트니까. 나는 종종 저녁 예배에 참가했었어. 그러면은 예배가 되죠. 자, the service of the poor 뭐예요? 가난한 이를 섬기는데. 자, 그럼 약간 비슷한데 서비스 오브에서 보시면 서비스 오브 더 푸어 이런 말 할 때 더를 붙이는구나. 그리고 이때 더 푸어가 누구죠? 서브의 목적어죠. 서브 누구죠? 그러면은 더를 쓰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거 한번 보시죠. They gave their lives in service of the country.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죽은 거죠. 보통 군인 얘기죠.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때 전치사가 in을 쓰면요. 뭐뭐 하면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in 다음에 어떤 띵이 나올 때도 있는데 in that battle. 그 전투에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건 띵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띵의 느낌이 아니라 뭐뭐 하면서예요. 이렇게 뭐뭐 하면서의 의미로 쓸 때는 더를 안 씁니다. 여기서는 전치사가 to기 때문에 관사 더를 쓴 거고요.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라든지 뭐 어떤 도시를 지키면서 그 도시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도시를 지키다 죽었다. 뭐뭐 하다가 죽었다. 이런 말을 하시면 더가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굳이 이걸 만약에 쓴다면 이건 그 도시 방어전 어떤 그 개별 이벤트의 느낌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뭐 이러면 확실히 명사가 나오는 게 좋고 in 하면서는 보통 이렇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가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관사 없습니다. Subway service will resume Monday. 지금 그 지하철이 뭐 고장 나서 중단됐나 봐요. 자, 지하철 서비스가 지하철 운행이죠. 운행이 월요일에 재개될 것이야. 이때는 개별 어떤 서비스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브웨이가 운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운행하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불가산입니다. 서브웨이가 운행하는 거예요. 서울시 측에서 우리에게 서브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지하철 운행 주체 뭐 지하철 공사 측에서 우리에게 서브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로 말씀을 하실 때는 불가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봤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뭐 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They provide banking services to rich people. 이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뱅킹 서비스들을 제공해요. 뭐 펀드 운영이라든지 뭐 해외 송금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서비스들. I was charged for services that should have been included in the basic room rate. 내가 어디 호텔에 뭐 예약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와이파이 사용료, 뭐 따뜻한 온수 사용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따로 청구가 됐어요. 그런 거 다 서비스들이잖아요. 이건 가산 명사죠. I was charged for services. 이런 것들은 원래 베이직 레이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반값에죠. 반값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차지했다 나한테. The financial service sector is struggling. 이런 말 할 때도요 복수로 씁니다. Financial service sector란 말도 쓰기는 해요. 쓰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쓰면요. 파이낸셜하게 그러니까 뭐 은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신한은행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파이낸셜하게 서브하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서브하느라기보다는 파이낸셜한 서비스들을 파는 곳이잖아요. 서브하는 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 할 때는 서브하는 기업
그런 것보다는 여러 파이낸셜 서비스들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가능한데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서비스 섹터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때는 서비스 섹터, 그러니까 도소매업, 음식점, 뭐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업소들, 이런 것들은 다 서브가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 말할 때는 더 서비스 섹터라고 해요. 더 서비스 섹터라고 잘 안 하고 서비스 섹터라고 하는데, 금융 기업이라든지 이것도 모바일하게 텔레콤하게 서비스한다, 이런 그 동적인 느낌이 들면 이상해요. 이게 좀, 이것도 파이낸셜하게 서비스하는 sek터, 그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을 파는 섹터, 이것도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파는 섹터, 이렇게 구별하고 싶은 거죠. 동적으로 이해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냥 서비스 섹터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The president paid tribute to her for her services to the nation.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UN 대사 이런 걸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 퇴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일을 이분이 해줬습니다. 라고 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칭찬의 말. Paid tribute to her. 그녀에게 치하의 말을 했습니다. For her service.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For her services to the nation. 그녀가 국가를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명사로 해서 가사명사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armed services 있었죠. armed services 하면 그 개별 그 인간 집단이었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Trump's aides used popular commercial email services like Gmail. 원래 이 사람들을 보안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랬나 봐요. 이 사람들 그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측근들이 인기 있는 상업적인 민간 이메일 서비스들을 사용했어요. 지메일 같은. 이런 경우에 이게 기업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 개별 회사, 기업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지메일이며 뭐며 하는 서비스들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걸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지메일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슨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이메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셀 수 있죠. Paid email services 이러면 유료 서비스가 되고요. Free email services 하면 무료 서비스가 되고요. They are usually designed for businesses. 대체로 기업 고객을 위해서 설계돼 있다. 기업 고객에 최적화돼 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He joined the civil service. 이러면 이것도 인간 집단이에요. 이건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집단에 합류했다. 뭐예요? 공무원이 됐다죠. He became a civil servant죠. civil servant가 뭐예요? 서브하는 자죠. 공무원이고. The civil service 하면 공무원 집단입니다. We need to work closely with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이건 뭐예요? 해외 정보 기관들. 해외 정보 기관들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서비스가 쓰이는 의미들을 세 개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문을 여러 번 자꾸 보시고요. 감을 익혀두세요. 우리가 그냥 문법을 이건 이런 원리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새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니까 문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식을 익히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나올 만큼 한국어처럼 머리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 보시면서 왜 이렇게 쓰는지 자꾸 입으로 말씀해 보시고 머리에 입력을 시키고 느끼려고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